부부 사이에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남녀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성격과 행동 방식의 패턴이기도 하고요. 특히 남녀 간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반복적인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문제 해결 중심의 대화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이런 식이죠. 여성은 관계 중심의 감정 표현 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힘들어. 지금 나를 알아줘. 라는 방식이죠. 그리고 소통 과정에서 말투, 표정, 몸짓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가 오해를 낳기도 해요. 한숨을 쉬거나 눈을 피하는 행동이 그 사람만의 패턴 방식인데 나를 무시하나? 상대방에게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아내가 오늘 나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할 때 남편은 그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운동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내 마음은 하나도 모르네. 자꾸 가르치네. 다른 거 말하네. 그렇게 서운함을 느끼고 남편은 뭘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해달라고? 라고 또 반복하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반복에서 느끼는 서로의 감정은 좌절이죠.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해결될 때까지 맞서는 한쪽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한쪽은 감정을 억누르고 억제하면서 상황을 일단 피하려고 하는 쪽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쪽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를 무시하지 라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화를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당황스럽다. 라고 하면서 피하게 돼요. 갈등이 왜 생겼는지는 이제 관심 바뀌고 논제는 없어진 경우예요. 갈등 상황에서 한쪽은 대화를 회피하거나 자리를 피하고요. 다른 한쪽은 문제를 즉시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피하려는 쪽은 왜 자꾸 나를 몰아붙이지? 왜 똑같은 걸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해도 못해요. 그러면서 생각만 하고 직면하는 쪽은 왜 대화를 자꾸 피하지? 왜 해결을 안 하지? 그리고 다가서면서 좌절하게 돼요. 각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는 있어요. 그럴 때 갈등이 심화되고요. 또 한쪽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해요. 다른 한쪽은 대화를 해야지, 풀어야지, 해결해야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한다면 서로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해서 불만이 계속 쌓이고 갈등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불만이 있어도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아내는 남편이 괜찮은 줄 알고 해결됐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남편이 사소한 일에 갑자기 크게 화를 내고 흥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내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럼 평소에 말하지 왜 이제 와서 화를 내? 왜 쌓아뒀다가 폭발이야? 그래서 내가 대화하자고 했잖아 라고 비난하게 되고 남편은 내가 참았는데 참는 게 안 보여? 라고 하며 억울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이 쌓였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결국은 회피하는 쪽도 맞서는 쪽도 둘 다 핵심 감정은 불안이에요. 이 패턴이요. 부부가 갈등이 있다고 해서 부부가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갈등을 하고 서로 부딪히고 하더라도 부부는 늘 화해를 하죠. 그리고 일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익숙하기도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문제는 반복되는 부부 갈등에서 부부 자신들에게도 조금씩 상처가 남지만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것은 바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과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갈등이 반복되면 그 울타리가 깨지면서 심각한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갈등으로 가득 찬 가정 환경은요,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의 싸움을 목격하는 아이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죠. 언제 싸움이 시작될지 모르고요. 늘 긴장하게 되고 큰 소리가 나거나 부모의 표정이 굳어지면 겁을 덜컥 먹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집이 가장 두려운 공간,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태어나서까지도 이어지죠. 자신을 탓하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은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고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위축된 모습으로 보여지기 마련이에요. 지속적인 갈등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아예 느끼지 못하는 정서적 무감각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폭발하거나 충동성이 드러나거나 이러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정서적인 문제는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이 돼요. 부모가 서로에게 소리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갈등 해결 방법을 이렇게 공격성으로 배울 수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폭력적인 말들, 쉽게 화를 내고 싸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원인 모를 두통, 복통, 야뇨증, 경련, 틱장애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하죠. 또 흔한 경우 수면장애나 식사 거부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건 게임으로의 회피 이런 것들도 들 수 있어요. 가정 내 갈등은 아이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학교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 능률이 떨어져 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갈등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것에 우리 아동들이 집중할 수 있겠어요? 집중력이 떨어진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단지 눈에 보이는 행동과 문제로만 해석하기에는 우리 아이들도 복잡한 정서 문제가 많이 따른다고 보셔야 해요. 부모의 관계는 아이가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에서의 기본 모델이에요. 부모의 불안정한 관계를 보며 아이는 세상의 관계가 믿을 수 없다고 학습합니다. 이런 것들은 애착관계 불안정으로 이어지고요. 타인을 불신하게 되죠.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사랑과 관계에 대한 그런 개념을 형성합니다. 부모의 반복적인 갈등은 아이들에게 결혼과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매번 싸우는 부모 밑에서는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구나. 같은 왜곡된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갈등은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을 목격하는 아이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그들의 나이, 성향, 그리고 갈등의 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죠. 모든 아이가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양상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 상황에서 크게 내재화 반응과 외연화 반응으로 나뉘어 나타납니다. 내재화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불안, 우울, 위축감, 자존감 하락 같은 내면적인 문제로 표출되는 경우예요. 부모가 또 언제 싸울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죠. 갈등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착하게 행동했으면 안 싸웠을 텐데 내가 없었으면 엄마 아빠가 괜찮았을까? 같은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서 우울해하거나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화, 복통, 두통, 야뇨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외연화 반응은 행동 방향이에요. 공격성, 반항성, 거짓말, 폭력적 행동 이런 것들이 외부로 표출되는 행동 문제입니다. 부모의 싸움을 보고 배운 대로 또래 친구나 형제 자매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불안정한 가정 환경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모의 통제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일부러 저러나? 그래서 약 오를 때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사실 일부러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부모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결정적 시기는 유아기와
아동기일 텐데요. 유아기부터 보자면 불안정한 목소리, 톤,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떼쓰는 행동, 경련,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울고 이런 퇴행적 행동이 보이기도 해요. 그 시기가 지나 아동기로 들어가면 부모의 갈등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아이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 느끼고요.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부모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신만의 공간으로 숨는 회피, 과도한 미디어 행동, 갈등을 회피하라는 모습 해도 답이 없다. 해도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무력감을 느끼죠. 그렇게 청소년기로 접어들면 부모의 갈등을 인지하고 긍정적으로도 비판적으로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척 무관심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거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면 일탈의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비행 행동 그리고 부모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는 행동들이 왕왕 드러납니다. 부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 갈등의 반복을 끊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실천이 쉬웠다면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지 않고도 아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터득하셨을 거예요. 가장 쉽게 접하고 들으셨던 방법이 아이메시지라고 하는 나 전달법이에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늦어. 나를 배려하지 않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매일 술 먹어. 이거는 너 메시지예요. 나 메시지로 상황과 감정을 전달할 때는 당신이 늦게 오면 나는 혼자 기다리고 또 언제 밥을 차려야 할지 그리고 아이들이 자다가 깨기도 해서 늘 불안하고 섭섭하기도 해.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도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비난받거나 아니면 지적받는다라는 느낌보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갈등은 감소됩니다. 두 번째로 타임아웃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대화를 멈추는 타임아웃 신호를 미리 정해두세요. 이러한 방법은 회피 방식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약속을 하는 거죠. 격해지거나 목소리가 높아질 때는 서로 신호를 합니다. 악수를 하거나 존댓말로 바꾸거나 물 한 잔을 먹거나 잠깐만 또는 우리 10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러나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자리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같이 약속된 신호를 사용하면 감정을 추스르고 이성적으로 대화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동의하는 타임아웃 신호를 정하고 눈빛을 교환하고 약속된 시간 후에 다시 대화를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말싸움을 이어가는 대신 잠시 물리적 거리 또는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언어적 소통을 서로 파악하고 신경 쓰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목소리, 톤, 자세 이런 비언어적 요소에도 서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거든요. 무표정하거나 팔짱을 끼고 대화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이거나 무관심하다 또는 무시하는 태도의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눈 맞춤,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고 갈등의 상당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해주는 거예요. 감정이 격할 때는 이런 표현이 나오기 어렵지만 끝까지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에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반영하는 반응을 좀 보여주신다면 노골적으로 칭찬을 하지 않아도 갈등을 완화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말, 서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쌓아갈 수 있어요. 저녁 식사 맛있게 먹었어. 음식 고마워. 오늘 정말 괜찮아 보이네. 하루 종일 수고했어. 같은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 고마움을 자꾸 표현하고 연습하시는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주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관계의 회복력을 높여줄 수 있어요. 단, 한쪽 분은 늘 그거를 반복하고 표현해 주시는데 차단하고 그거를 방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갈등은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괜찮은데? 라고 했었을 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방법들을 당장 모두 시도하기는 어렵죠. 할 수 있는 것만 한두 가지, 또 한 가지도 괜찮아요. 꾸준히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반복되는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